클린스파크나 채굴회사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에게는 이보다 상황이 더 나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채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수십 빌리언 달러에 달했는데요. 모든 주식 통틀어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섹터였기도 합니다. 이랬던 채굴 회사들이 이제 거의 겨우 버티고 있는 회사가 되어버렸고, 주식은 페니스탁, 동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채굴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다 합쳐도 몇 빌리언 달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채굴 기업이 파산할지 걱정이 돼서 이 섹터를 떠난 사람도 많고요. 그중 아주 낙관적인 사람들은 어떤 채굴 기업이 결국 약세장에서 살아남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하락장을 이용하여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답은 실적과 재무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클린스파크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무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주식의 가치는 얼마나 희석됐는지, 앞으로 성장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등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뒤에는 안 좋은 얘기만 할 예정이라서 좋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클린스파크는 부채가 거의 없는 견고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 하락장 부실 기업의 자산을 회사 성장에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총 자본분의 총 부채가 0.3 정도에 불과한 클린스파크는 부채가 가장 적은 채굴 기업 중 하나입니다. 21 밀리언 달러에 불과한 이자부 부채는 주로 202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굴 장비 금융 거래로 구성되며 연간 지불 금액은 약 5 밀리언 달러에 불과합니다. 클린스파크의 대차 대조표는 견고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 밀리언 달러의 현금과 11 밀리언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유동성은 그럼 31 밀리언 달러겠죠.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클팍이 좋은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채굴 기업들이 강세장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존버하는 동안에 클린스파크는 항상 비트코인 채굴량 대부분을 열심히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채보다 자기 자본을 지출하는 것을 선호해왔다는 점도 있습니다. 클린스파크는 경쟁 채굴 기업 대비 운영 비용이 높은 게 지금 문제점인데요. 보시는 차트는 2022년 분기별 클린스파크의 총 마진을 나타낸 겁니다. 총 마진은 전기 비용을 제외한 회사의 이익 부분인데요. 1분기와 2분기에 67%의 그로스 마진을 달성했었지만 3분기에는 36%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경쟁 채굴업체 대부분이 3분기 그로스 마진이 36% 이상이었습니다. 확실히 클린스파크는 운영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분기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클팍의 총 마진이 25%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사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이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겠죠. 클팍은 올해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조지아주에서 채굴장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클팍은 3분기에 킬로와트 아워당 0.05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전기요금을 지불했습니다. 클팍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채굴기 모델인 엔트마이너 S19 프로가 손익 분기점이 0.08달러인데요. 채굴기를 가동했을 때 0.05달러의 전기료와 0.08달러의 이익과 이 차이의 스프레드를 먹는 게 채굴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전기료가 더 비싸지면 채굴기를 돌리는 게 본전치기나 심지어 손해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운영 비용 외에 클팍은 관리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요. 2022년 첫 3분기 동안 회사는 관리에 47 밀리언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중 41 밀리언 달러는 급여 비용이었습니다. 공시에 나온 대로 121명의 상근 직원이 있는데 이는 직원당 30만 불, 한화로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나마 인건비 중에서 32 밀리언 달러는 주식 기반 보상으로 회사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현금성 보상이긴 합니다. 클팍은 이번 비트코인 약세장에서 경쟁사보다 훨씬 높은 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의 대부분이 비현금성 주식 보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같은 주주들에게는 주가 희석의 형태로 느껴지는 비용입니다. 클팍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고 임원들에게도 큰 주식 기반 보너스를 지출할 만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수익의 50%를 관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그 어떤 비즈니스라도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보입니다.
클린스파크는 채굴업계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부도로 급매로 나온 자산들을 매입하는 가장 큰 채굴업체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표를 보시면 2022년 1월에 1.9XIC에서 지금은 6XIC로 3배 이상 채굴 능력이 확장되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채굴 기업들이 작년 제시한 가이던스에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클팍은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클팍은 1월부터 8월까지 조지아주에 있는 기존 2개 시설을 먼저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해시레이트를 높여왔습니다. 9월부터는 이미 운영 중인 채굴 시설을 인수하면서 해시레이트를 더 빠르게 늘릴 수 있었고요. 8월에 워싱턴에서 36MW 규모의 채굴장을, 10월에 샌더스빌에서 80MW 규모의 채굴장을 매입하였습니다. 위 두 채굴장은 각각 50MW, 150MW 규모로 확장해서 총 200MW 용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용량이 232MW에서 432MW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다시 설정한 2023년 연말 해시레이트 목표인 16XIC를 달성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렌시움과의 호스팅 계약을 체결했지만 렌시움이 시설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렌시움 시설이 적어도 2023년 말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이 클린스파크가 인수할 채굴장을 선정할 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렌시움에 호스팅하기로 했던 200MW 용량을 새롭게 인수한 채굴장의 규모 확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재무 상태를 건강히 유지하기 위해 부채를 최대한 일으키지 않았죠. 그리고 현금 흐름은 마진율이 매우 낮아져서 저조했고 운영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유상증자였습니다. 막대한 확장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클팍은 주식을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주당 가치가 크게 희석된 상태입니다. 클팍은 확장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22년에만 125밀리언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해서 주당 가치가 33%나 희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락장이 이어지는 동안 성장을 위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계속 팔아야 되고 주당 가치는 계속 희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싱턴과 샌더스빌 채굴장 확장에는 여전히 70밀리언이라는 거금이 필요합니다. 또 연말 해시레이트 목표인 16XIC를 달성하기 위해 95,000대의 기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시세인 테라의 시당 15달러를 가정해도 140밀리언 달러에 해당됩니다. 클팍은 그럼 210밀리언 달러가 부족한데 지금처럼 채굴로도 돈이 안 벌리고 운영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 돈을 더 많은 주식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채굴회사 주식 인기가 없어지고 비트코인 하락률보다 더 크게 떨어지는 이유이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결국은 유일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주는 것밖에 없는 도박과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요. 채굴업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쳐보겠습니다.